요즘 집안에 걱정거리가 제일 심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가정이 자식이 학교도 다 마치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취업이 안 된다. 안 그러면 직장다운 직장에 다니지를 못해서 장가를 시집을 갈 수가 없다. 내지는 자녀 지금 앞날을 생각하니까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이런 부모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직장에도 부모님 뭐 하시노? 즉 부모의 직업과 계급이 자식의 취업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이러다가 그 다음에 군대 안 가거나 좋은 데 가려고 또 이러다가 이제는 취업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조금 공기업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기업에 수도 없는 이런 낙하산들이 내려와 가지고 백으로 슬그머니 취업하는 걸 봤습니다. 유명 정치인들 중에 자기 자녀들이 유독 한국의 유수한 대기업에 많이 취직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실제로 자녀 취업이 주요한 정경유착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발이 넓고 돈이 많으면 자녀의 취업이 절로 해결되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제가 목격한 부분만도 수십 건의 사례가 넘을 겁니다. 자, 대학 졸업하고 취업문이 저렇게 좁다고 하는데 전부 뒷구멍으로 다 비집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원서를 내라 그러면 몇천 명이 내는데 그 중에 몇백 명으로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리고 줄이더라도 실제로 뽑는 사람은 몇십 명이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정해져 있고 둘러리로 뽑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취업준비생들한테도 받아합니다. 실제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시험을 보러 가고 시험도 통과해서 마지막 면접까지 가서 20번, 30번 떨어지는 사람을 숱하게 봤습니다. 스펙이나 학력이나 실력이 괜찮아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설 이후에 많은 신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집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자녀의 취업이 좌우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건전한 경쟁을 가로막아서 사회를 썩어 고이게 고인물로 만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서울 양천구 행정실장 변모 씨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전직 재단 이사장을 이모라 부르는 재단 이사 김모 씨였는데 이 전화 한 통으로 학교 교사 채용 과정이 대폭 수정됐다. 김 씨의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재단 이사의 아들이 학교에 교사 채용되기 위해서 교사를 뽑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채용 과정은 필기, 서류, 시범 수업과 심층 면접으로 구성돼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짜 맞춘 듯이 착착 진행됐다. 비슷한 시점에 2004년 10월 정유라도 이화여대 체육과 면접에 들어가서 수험생 중에서 남궁곤입니까? 입학처장이 면접위원들 앞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가 있으니 뽑아라고 했고 면접위원들이 면접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뒤따라가면서 금메달 이렇게 손을 모아서 말을 했다고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김건우 씨는 저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사는 게 왜 대체 이 모양이죠 하고 크게 우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김 씨 아들은 소위 파리목숨이라는 1년짜리 기간교사로 서울 시내 한 사립학교에 재직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학교에서 개학 연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잘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서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는데요. 7년 전에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아들은 임용교실을 3, 4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으니 일단 돈을 벌면서 시험 준비하라 라고 설득을 해서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그냥 기간제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했던 겁니다. 자,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이라는 거. 우리 사회가 배고프고 가난하던 6, 7, 80년대에 희망이 있었던 것은 미꾸라지가 용이 된다라는 부분에 상당한 부분 자신이 성실하고 노력만 하면 그렇게 되는 과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집을 가출해서 맨몸으로 서울역에 상경을 해서 중국집에 배달을 하고 구두를 닦고 술집에 웨이터를 하다가도 나중에 자수성가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또 많은 자산을 축적을 하고 자식들은 대학을 공부시킨 부모님들을 수도 없이 저는 목격을 했고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거의 마비되고 사다리는 없어지고 줄만 달롱달롱 몇 개인데 이 줄 중에서 부모 빽이 있는 자식이 타고 올라가는 줄은 튼튼한 동아줄이고 나머지 자식들이 잡아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줄은 전부 썩은 줄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뚝뚝 끊어져 버리죠. 자, 본인 능력이나 노력과는 별개로 아버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가 친구 영화에 보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묻지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저 아버지 깡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버지가 장의사인 친구는 말을 못합니다. 자, 이 짧은 한마디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 후에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따라다닌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버지 직업 구체적으로 써라. 집에 테레비가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 주거 형태까지도 다 써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명문대 입학도 훨씬 유리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정보가 명문대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이제 공부 잘한다고 명문대에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있는 집의 자식은 계속 있는 자리에 세습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또 못하면 카페를 차리든 레스토랑을 차려서라도 세습을 합니다. 흑수저 청년들은 수십 대 수백 대 1을 경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갉아먹는 동안에 금수저는 정유라가 말을 타고 장애물을 넘듯이 훌쩍 뛰어서 시험 문턱을 넘어갑니다. 자, 갈수록 고착되어가는 이런 금수저 흑수저 논란을 해소시키는 방법은요, 이런 부조리를 없애고 비리를 없애고 지역 비리, 입학 비리 그리고 군대 비리까지 다 없애고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건데요. 우리 사회 곳곳이 썩어 문드러지다 보니 경쟁 촉진을 통해서 불합리한 구조, 어두운 구석을 없애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기회균등이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실 자본주의, 크로니 캐피탈리즘이 돼버린 이 나라를 정상적인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부조리 단계가 외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 비리가 고착화되는 단계에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정도가 선진국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서 최순실 사태 이후에 그나마 부패하던 사회가 이제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부패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들도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패 청산과 재벌 계획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가 나왔는데요. 30일 어제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2016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3점, 100점 만점에 53점을 획득해서 지난 2015년보다 3점이 더 내려갔습니다.
부패지수가 50점대라는 것은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 즉 아프리카 수준은 면했다라는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좀 굴러간다고 하려면 70점대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조사는요 2016년 9월까지 상황이고 최순실 사태가 벌어져서 곳곳이 썩어 문드러지고 재벌과 관료 또 비선 실세 등이 엮여서 해먹은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아마 이것보다도 점수가 훨씬 더 내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35개국 중에서 29등이고 조사 대상국 176개국 중에서 52등입니다. OECD에서는 2계단, 그리고 176개 조사 대상 중에서는 15계단이 떨어졌습니다. CPI, 그러니까 국제 투명성 이런 조사가 시작된 95년 이후 가장 이 낙폭이 컸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갈수록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패 척결 사정,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정의사의 구현을 외치고 서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외치는데 되고 나면 전부 나라 꼴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패 수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로 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회사에 이사회가 있고 사회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내부에 각종 투명성을 위한 위원회가 있지만 전부 오너의 의지에 따라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구들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의 투명성을 어떻게 외부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이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에는 반대를 합니다.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악영향을 끼친다. 경제 성장이나 고용에 방해가 된다. 자, 그래서 봐준 재벌 총수들을 다 합치면 대한민국 경제가 1년에 20% 30%씩 성장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이런 부패 관행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도 하도 유명해져서 외국 투자자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1월 11일 날 한국의 아마 부총리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개최된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은 최순실 사태에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삼성 등 재벌의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현 정부도 그렇고 그동안에 제도적 법적으로 재벌 개혁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정착 과정에서 현실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있다. 앞으로 투명성을 더 강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OECD 35개국 중에서 우리보다 못한 투명성 지수를 가진 나라, 즉 우리보다 더 부패했다는 나라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입니다. 자, 멕시코 경찰력이 손을 못 쓰는 마피아의 나라, 마약의 나라, 잘 알죠? 터키, 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부패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스, 세금이 안 걷어지는 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공무원 근처에 가 있는 나라. 그리스 그 적은 인구에 공무원이 100만 명이 가까운 나라. 그래서 지금 국가 부도가 나가 있죠. 이탈리아, 세금 받으러 오면 섬에 동사무소 같은 데서 마이크를 틀고 사이렌을 울려서 다 숨으라고 한다는 나라. 마피아가 세금을 대신 걷어가는 나라.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사회주의에서 이제 갓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가지 부패들이 많죠. 이렇게 부패한 거, 그것이요 비즈니스를 하거나 정부를 통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까지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립대학 교직원 계약직을 갖다가 뽑는데 지원했는데 이력서 양식 중에 가족사항을 적어라. 그래서 부모님이 직위를 적으라고 하는 데가 부직이수라는 겁니다. 실제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취업대에 묻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 매경이 2011년
2000년부터 17년까지 총 2400건의 대학 교직원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숫자의 사립대학 공고 중에 가족 사항이 적혀있는 이력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스쿨에 입학할 때 입학 지원자가 자기 가족 사항을 법조인 등을 엄연히 적어서 합격이 되기도 하고, 자, 취업을 하려 해도 부모가 많아를 적어야 됩니다. 자, 대학, 군대, 취업 모든 부분에서 이 나라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나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직장인 2명 중에 1명이 우리 회사에 낙하산이 있다,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입사 후에도 특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50% 이상이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당사자도 경쟁자들도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가능하면 전부 백을 쓰지, 없으니까 못 쓰는 거다라고 자포자기하거나 백을 당연시하는 겁니다. 돈 없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라는 정유라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인사 담당자의 85%가 취업 청탁을 받아봤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대부분이 취업 청탁을 받아봤을 겁니다. 이 나라는요, 공정성을 가장하고 있고 기회가 균등하다라고 헛소문을 내고 있지, 솔직히 말하면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사회도 아닌, 한마디로 이태리나 그리스나 멕시코식의 썩어 빠진 부패 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자, 부패 청산해야 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부패에 개입되고 정상적이지 못하던 국가가 이제는 완벽한 비정상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서 대통령이 탄핵 중입니다. 제가 이런 나라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좌파고 빨갱이고 배신자입니까?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당신들은 분노하지도 않습니까?